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저는 이번에 Dynamic Changes in the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ic Spectrum during Attention Task in Patients with Prader-Willi Syndrome 이라는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2022년 3월 16일에 Frontiers in Genetics에 게재되어 있고 해당 저널은 Genetics and Heredity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소개에 앞서 프레더-윌리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10,000명 중에서 한두 명에게 나타나는 아직 그 원인과 치료법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으로 염색체 이상으로 시상 하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유전자 질환입니다.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염색체를 하나씩 받아 총 46개의 염색체, 즉 23쌍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프레더-윌리의 경우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병하게 되는데요. 약 70%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의 일부가 결손되어 유전자적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약 28%는 어머니로부터 2개의 염색체를 모두 물려받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2%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염색체를 하나씩 잘 받았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유전자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프레더-윌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저신장, 근육의 저긴장, 수유곤란, 발달장애, 지능장애, 행동장애, 작은 손발, 성장호르몬 결핍증, 시상하부성 생식샘 저하증, 과도하고 억제되지 않는 식욕, 성호르몬 부족, 비만,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그중 생활과 양육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장애와 행동장애로 여겨지는데요. 이는 사회성과도 지적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레더-윌리의 경우 치료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령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 대부분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인데 주로 목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 목 근육 조절을 목표로 운동치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 3세 이후에 발견할 경우 식욕 조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여 근육의 형성과 기능을 향상하고 열량 소비를 높여 비만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프레더-윌리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질병으로 꼽히는 ADHD에 대해서는 TBR과 같은 뉴로바이오마커가 제시된 연구가 많은데 PWS에 대해서는 주의력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WS 환자의 주의력 문제의 심각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EEG가 뉴로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PWS 환자의 주의 집중 작업 동안의 뇌파의 정량적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WS 환자 10명과 PWS 환자와 연령이 일치하는 대조 참가자 1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습니다. 대조군 참가자들의 경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의 기준에 따라 ADHD 증상이 없는 참가자들로 모집되었습니다. PWS 환자의 지능은 검사 대상 연령에 따라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 또는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ADHD 환자의 정량적 EEG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라 뇌파 파워를 계산하였습니다. 각 모집군에 대한 샘플 사이즈가 10명이기 때문에 샘플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파워의 90%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입니다. 해당 그림은 실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크게 무소음 조건과 소음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무소음 조건과 소음 조건에서 3분의 I 클로즈, 3분의 I 오픈, 그리고 14분의 태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EEG는 전 세션에 걸쳐 레코딩 되었으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세션만을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처럼 1020 시스템에 따라 19개의 전극이 부착되었고 분석에는 이 미드라인 3개의 전극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각 세션에서 60초씩 추출한 다음 레스팅과 어텐션에서의 TBR과 전체 EEG 파워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후 각각의 피험자들에 대해 EEG를 0에서 50Hz로 노멀라이즈 해준 후 PSD와 알파 파워 비율을 계산하여 레스팅과 어텐션 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어텐션 태스크로 사용된 CPT-3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8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주의력 관련 문제를 평가합니다. 14분 동안 총 360번의 시행이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글자에 대해 스페이스바나 마우스를 눌러서 반응해야 하는데 이때 X라는 특정 글자가 나타날 때에는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CPT-3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변수에 대한 점수를 산출합니다. 디텍터빌리티는 응답자가 타겟과 논타겟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 오미션 에러는 놓치게 된 타겟의 횟수, 커미션 에러는 논타겟에 대한 부정확한 응답 횟수, 퍼서버레이션은 자극 제시 후 100ms 이내에 응답한 횟수, HRT는 평균 응답 속도, SD는 목표물에 대한 응답 속도의 일관성, 베리어빌리티는 응답자 개별로 측정된 응답 속도의 일관성, HRT 블록 체인지는 블록 간 응답 속도의 변화, ISI 체인지는 자극 간 간격이 1, 2, 4초로 변할 때 응답 속도를 나타냅니다. ISI 체인지의 경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응답자의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환자들의 BMI 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Z스코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각 환자의 BMI 값을 이 해당 연령 그룹의 평균 BMI에서 빼고 그 차이를 해당 연령 그룹 BMI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 Z스코어를 구했습니다. 이후 이 BMI Z스코어를 기반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정의하였고 1보다 큰 경우에는 과체중, 2보다 큰 경우에는 비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연령, 성별, BMI, BMI-Z 점수, 과체중, 비만, CPT-3 변수의 T점수, TBR, 이이지 파워 및 알파 파워 비율 등과 같은 요소들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과 만 휘트니 U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PWS와 대조군 간의 각 주파수의 정교화된 이이지 파워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했으며 알파 파워 비율과 CPT-3 변수의 T점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다중단계적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중증도의 지적 장애, 이 부분인데요. 중증도의 지적 장애에 대해서 PWS 그룹에서는 7명, 대조군에서는 0명으로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PWS와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CPT-3 테스트의 T스코어를 나타낸 표입니다. PWS 환자들은 디텍터빌리티, 오미션, 커미션, perseveration, HRT, HRT-SD, variability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T스코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WS 환자들이 주의력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TBR 및 EEG 스펙트럼의 총 파워를 분석하였습니다. TBR은 뇌파 주파수 대역인 세타 주파수와 베타 주파수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주의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TBR을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PWS 환자들은 주의력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지만 중앙정극에서의 TBR은 PWS 환자와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앙 정극에서의 총 EEG 파워도 PWS 환자와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 내에서 변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참가자의 EEG 파워를 0에서 50Hz로 정규화하여 두 그룹 간의 EEG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레스팅과 어텐션 간의 EEG 파워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EEG 파워를 정교화한 후 PSD를 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CPT-3를 진행할 때 대조군 참가자들은 미드라인 정극에서 델타 및 세타 파워가 상당히 증가하고 알파, 네파의 주파수 값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PWS 환자들은 주의가제가 PSD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른쪽은 레스팅과 어텐션의 알파 파워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알파 파워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에서 PWS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지는데 이는 왼쪽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텐션 과제 수행 중 알파 파워가 레스팅일 때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ttention to resting CZ 알파 파워 비율을 주의력의 신경 생리학적 지표로 지정하고 CPT3 변수의 t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CZ를 대표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지표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 대해 CZ 알파 정력 비율은 오미션 에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커미션 오류와 오미션 오류에 대한 코릴레이션 그래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Z 알파 파워 비율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과 커미션 에러 그리고 오미션 에러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별량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의 표는 커미션 에러와의 관계를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CZ 알파 파워 비율이 이 커미션 에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오미션 에러와의 관계를 정리한 표인데요. 왼쪽과 달리 CZ 알파 파워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이 지능만이 유의미한 요인이었습니다. 즉 해당 결과로부터 커미션 에러, 즉 논타깃에 대한 부정확한 응답은 CZ 알파 파워 비율과 오미션 에러, 즉 전체 타깃에 대한 누락 정도는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특정 변수들이 행동 과제에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전입니다. 이 연구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PWS 환자와 대조군 사이의 TBR 차이를 입증할 수 없었고 참가자의 연령이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행동 체크리스트나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ADHD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PWS 환자를 ADHD로 분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PWS 환자가 주의집중 과제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결함은 EEG 스펙트럼의 변화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집중 작업 중 감소된 알파 파워는 잠재적으로 주의력을 나타내는 생리학적 바이오마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상 실습에 적용하거나 뉴로피드백 훈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PWS 환자의 평가 및 치료 경험은 특별성 ADHD가 있는 다른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